이 세션은 IPO 시작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SK바이오팜, 또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특히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대여급의 IPO가 이어지면서 이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PO 시장의 열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 진단하고 또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김중곤 NH투자증권 ECM 본부장님께서 IPO 시장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중곤 NH투자증권 ECM 본부장님은요,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계량분석 애널리스트, 또 NH투자증권 IB 부장 등을 역임하신 IPO 전문가십니다. 자, 그럼 김중곤 본부장님의 두 번째 강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ECM 본부장 김중곤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IPO 시장의 이 최근 동향과 전망, 그다음에 이 상장과 관련한 기타 이 제도, 그다음에 이제 공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의 변화 동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IPO 시장 동향인데요. IPO 시장 동향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뭐 이 아무래도 이 그 주식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의 뭐 이 최근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단 이 왼쪽 편에 최근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동향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코로나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그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일 이 확진자 수가 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편으로 보면 그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사망자 수는 이제 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나 뭐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하단부에 보시면 그 백신 개발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내년 중에는 치료제 또는 백신이 이제 뭐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코로나를 아직 그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코로나에 대한 이 공포심리는 크게 완화가 되고 있고 공포심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 키워드는 이 통화 정책인데요.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뭐 저금리 기조가 그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다음에 2022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각국의 이 통화 당국들의 이 전망을 보면 그 시장 내에 존재하는 초과 공급이 모두 다 사라질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보이고 있어서 저금리 기조는 어쨌거나 이제 뭐 계속 지속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키워드는 재정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 이후에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확보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 결론적으로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제 뭐 경기를 개선시킬 수 없다. 한계가 있다. 뭐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뭐 이러한 점에 뭐 대부분의 이 정책 당국 그다음에 이제 학계가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뭐 이 통화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되건 간에 재정 집행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경우에는 EU 회원국 간의 뭐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의 규모는 몇 퍼센트 이내에서 이제 뭐 관리를 한다 이런 재정 준칙이 있는데요. 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원국 간의 이 재정 준칙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재정을 투입하는 이러한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공포감에서 벗어나고 있고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재정 정책도 확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주식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그 주식시장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어서 지금 5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예상하는 이 주가 흐름은 어떤 이제 뭐 경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뭐 대체로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유동성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라든가 뭐 폭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IPO 시장도 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먼저 이 우리나라를 보기 전에 이제 뭐 이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 그 올 들어서 IPO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중에서도 주로 이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 큰 폭의 그 IPO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이 IPO 그 주식들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IPO 시장 주변으로 많은 자금들이 이제 뭐 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르네상스 IPO ETF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펀드에 얼마나 많은 이제 뭐 이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 들어서 큰 폭으로 이 자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이 그 시장 상황인데요. 뭐 이 그 전망을 하기 전에 일단 그 19년 IPO 시장 전체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파이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그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 공모 가격이 증권신고서상 기재되어 있는 공모가 밴드의 이제 상단에서 결정됐던 사례가 37건으로 전체 IPO권의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초과한 건수도 11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1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전체 상장 기업들의 약 한 65% 정도가 신고서에 기재했던 공모가 밴드의 상단 혹은 그 이상에서 이 공모 가격을 결정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2019년부터 IPO 시장은 뭐 대단히 그 뭐 긍정적인 흐름을 이미 보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의외로 공모가 밴드를 제시를 했는데 그 밴드 안에서 가격이 결정된 사례가 단 한 건으로 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결정이 되거나 혹은 하단 미만에서 결정이 되거나 혹은 하단 미만에서도 수요를 매치시키지 못해서 아예 공모 자체가 이제 뭐 철회되거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IPO는 대부분 이제 뭐 공모 가격 상단 혹은 그 이상에서 결정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하단 혹은 그 밑에 가격 혹은 아예 이제 뭐 철회가 되는 이런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밴드를 제시를 하고 있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밴드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뭐 이 그 투자 수요를 확보하는데 그 성공한 회사들과 그렇지 못한 회사들로 양극화되면서 가격도 이와 같이 이제 뭐 양극화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현상은 근데 2019년뿐만이 아니라 비단 이제 뭐 그 이전에도 나타나고 있었고 올해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혹시 이러한 퍼포먼스가 어떤 이제 뭐 이 계절성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월별로 이 퍼포먼스를 측정한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체로 볼 때 이제 뭐 이 그 상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1분기서부터 시작해서 3분기까지는 그 대체로 이 그 공모가 밴드 상단 혹은 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하단 혹은 그 이하, 뭐 이러한 분포가 뭐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특히 11월과 12월을 보시면 공모가가 이 하단이거나 이제 뭐 하단 미만인 회사들이 그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제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막대 그래프의 전체 길이는 월별로 얼마나 많은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7, 8월이 상대적으로 이 공모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10, 11, 12월이 이 IPO 건수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그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3월에 심사를 청구를 해서 뭐 5월에 승인을 받고 7, 8월에 공모를 하거나, 혹은 상반기가 지나서 이제 뭐 이 그 하반기 그 상반기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반기에 공모를 하거나, 뭐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 그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필연적으로 4분기에 10, 11, 12월에 이제 뭐 이 그 공모 건수가 많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히려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제 공모 건수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비해서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이 그 투자는 좀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연말에는 이제 주로 뭐 성과 측정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윈도우 드레싱을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매매에 임하는 편이고, 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뭐 매매에 나서지 않는 뭐 이런 경향도 있는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뭐 이 연말이 지나가면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대주주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말에는 이제 뭐 주식을 그 매수 우위보다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은 별로 안 좋은 데 비해서 이제 뭐 공모가 많이 몰림으로써 이런 계절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러한 계절성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수익률에 관한 사항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 상장 기업들을 보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를 지나서 봤을 때 뭐 이 그 주가가 이제 뭐 상승하는 경우, 이제 뭐 하락하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고, 대체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이 상승했던 경우가 이제 뭐 하락했던 경우보다는 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전체 수익률 분포를 볼 때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이 그 성과가 좋은 뭐 그런 해는 뭐 아니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연말 4분기에 상장한 회사들의 이제 뭐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이 구성인데요. 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뭐 이 그 지금 최근 추세가 어떤 이제 뭐 그 실적이 잘 나고 있는 뭐 기성화된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뭐 상장을 육성한다기보다는 아직 그 이익 규모라든가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미하지만 성장 잠재력, 즉 차세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상장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뭐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혹은 인터넷 혹은 이제 뭐 IT 하드웨어, 뭐 소부장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뭐 이런 업종에서 이 상장이 많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업종별로 수익성의 그 수익률에 있어서의 뭐 특이 사항은 특별히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뭐 의외로 금융 부동산 업종이 이제 뭐 2019년에 실적이 되게 수익률이 되게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뭐 2019년 상장 기업들 중에서 그 롯데 리츠라든가 NH 프라임 리츠 같은 두 건의 리츠 기업의 상장이 있었고, 이런 리츠 상장이 이제 뭐 시장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이 그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그 수익률이 좀 그 높았던 것으로 뭐 착시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상장된 리츠들은 이제 뭐 이러한 이제 뭐 이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이 제외하고 보면 뭐 어떤 특정 업종, 우리가 뭐 잘 알만한 뭐 바이오 업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수익률이 좋았다든가 뭐 이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의 경우에는 업종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021년 시장 전망입니다. 먼저 이 그 왼쪽 상단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SK 바이오팜의 공모 이후에 뭐 이 그 수요의 측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뭐 수요의 측 시장에서 뭐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동향을 이제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앞에 부분 올해 1월부터 뭐 대체로 이 5월 이전까지 5월까지의 지금 뭐 데이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한 4월 말까지의 공모 시장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요 예측을 시도한 회사가 한 7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7개가 모조리 다 이 그 수요를 형성하는 데 실패해서 철회가 되었고 공모 시장이 그 지금과 같은 뭐 이런 이제 뭐 이 화랑을 보이게 된 것은 5월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게 된 것은 SK 바이오팜 이후로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SK 바이오팜이 뭐 상장을 하고 나서 뭐 공모 가격에 비해서 이제 뭐 주가가 그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이 결정을 했고 극히 일부 회사들만 이제 뭐 상단을 초과하거나 혹은 이제 뭐 이 그 하단 혹은 하단 이하 이 정도에서 결정을 했을 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회사들이 공모 가격 밴드 상단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그 전반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올해 전체 이 공모 시장 규모는 뭐 이 한 6조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6조 원 수준 규모는 그 과거를 통틀어 보더라도 굉장히 큰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IPO 시장 규모가 이제 뭐 이 그 좀 약간 그 화랑이 아니던 때 뭐 한 1조에서 3조 수준, 그 다음에 긍정적인 편이었을 때 4조에서 5조 수준, 뭐 이 정도를 이제 뭐 대부분 형성을 했었고, 최근에 2017년에 한 8조 원 규모를 형성을 했었던 것이 이제 뭐 가장 큰 규모였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생명, 한화생명 이런 생부사들이 이제 뭐 상장을 하면서 10조 원 규모까지 형성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 10조가 넘는 시장을 형성한 적이 없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가장 컸을 때가 이제 뭐 2017년에 넷마블이 한 2조 6천억, 그 다음에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ING 생명에 각각 1조 이상씩을 공모하면서 8조 원대 시장을 형성했던 것이 이제 뭐 기록이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이제 한 6조 원 정도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2017년 이후에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의 규모를 이제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그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뭐 내년에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 대략적인 회사들에 대한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내년 1분기만 해도 이제 뭐 저 중에서 SD 바이오센서, SD 바이오사이언스, SK IET 요 한 3개 정도 회사가 1분기 중에 공모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1분기의 공모 금액만 한 3조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내년 하반기에 가게 되면 아마도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혹은 카카오페이지라든가 혹은 그 LG 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이 이제 분사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이 그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내년 하반기에만 해도 한 10조 원 가까운 시장이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연간으로는 어쩌면 그 사상 최대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 규모는 뭐 이 저 중에서 일부 이 그 회사들이 뭐 IPO 계획을 이제 뭐 연기한다든가 뭐 이런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10조에서 한 14조 뭐 이 정도까지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렇게 많은 공모 물량을 과연 시장에서 그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점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먼저 이 그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그 과거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생명이 IPO를 했던 2010년에 삼성생명 IPO 단일 한 건으로 약 한 5조 원 정도를 공모를 해서 이제 연간으로 한 10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됐었고 2017년에가 이제 한 8조 원 그리고 이제 뭐 올해가 한 6조 원 뭐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이 주식형 펀드의 규모라든가 혹은 고객 예탁금 규모를 보면 고객 예탁금의 경우에는 이제 뭐 2010년이 한 10조 원 정도 됐었고 2017년이 한 그 약 20조 원 그리고 현재 이 50조 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뭐 상당히 많이 고객 예탁금 개인 그 수요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이 수요는 그 기관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자금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점이 이제 우려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가 한 179조 원이었던 데 비해서 올해 한 220조 원 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다가올 그 이 시장 규모에 비하면 그 성장세가 충분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 예상하는 이제 이 그 공모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 그 공급자 위주의 시장보다는 이제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 전체적으로 공모 물량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오는 회사들이 이제 뭐 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단일 회사가 올라왔을 때 단일 회사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실제 수요는 얼마가 될까 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올해 저희 회사가 수행했던 SK 바이오팜과 빅히트를 통해서 실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실제 수요가 얼마나 정도 그 됐을 건지를 이제 뭐 추정을 해봤는데요. 뭐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 10조에서 그 국내 기관 10조, 그다음에 해외 기관 6조, 그래서 한 16조 정도 뭐 이 정도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이 내년에는 뭐 이 그 물량 부담, 수요 부진에 대한 이제 뭐 심각한 우려가 다소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장 심사 동향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역대 심사 승인율과 이 그 상장 기업 그 뭐 심사한 기업 중에서 승인 기업 수, 미승인 기업 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그 상장 심사를 이제 뭐 이 그 실시한 회사들의 숫자는 변동이 있지만 뭐 공교롭게도 승인율 자체는 그 80% 초반대에서 비교적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상장 심사 승인율이 약 대체로 한 80% 정도 뭐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상장 심사를 수행한 회사들 중에 이제 뭐 상장 심사가 승인이 된 회사와 그렇지 못한 된 회사가 아니라 상장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회사들이 이제 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체로 상장 심사에서 미승인을 받는 이유는 뭐 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범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업성 검증에 좀 이슈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그 내부 통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그 상장 심사를 받을 당시에 해결이 되지 않은 이제 뭐 소송이라든가 뭐 기타 이슈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회사들을 이제 뭐 자세히 뜯어 보시면 아무래도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업종의 회사들이 그 상당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무래도 이제 뭐 이 그 바이오 회사들이 대부분 그 매출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장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미승인율이 이제 뭐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이제 심사에서의 기준이 최근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 변동에 대해서 이제 이 상장 심사를 청구한 회사들이 아직 미처 적응을 못한 뭐 이런 상황도 이유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장 요건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상장 요건을 일일이 다 이 그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상장 요건에서 어떤 이제 뭐 이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제 뭐 트렌드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요건을 보시면 뭐 가번 항목을 그게 이제 뭐 빽빽하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옛날부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던 대부분의 회사들에게 요구되던 이제 경영 성과 요건인데 비해서 나번부터 라번 항목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 회사들이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 적용받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라번 요건 같은 경우가 이제 기준 시가총액과 자기자본, 그 기준 시가총액 6천억, 자기자본 2천억, 뭐 이렇게 이제 요건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바이오팜이라든가 뭐 이런 두 개의 바이오 대형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뭐 상장을 하게 된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 이제 뭐 과거에는 비교적 이제 뭐 이 업력이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대형 유니콘 기업을 이제 뭐 상장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의도를 가지고 상장 요건이라든가 상장 심사의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좀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뭐 이 코스닥의 경우에도 2004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매출과 이익 규모를 시현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상장을 하다가 2005년부터는 이제 성장 동력 기업들에 대한 이제 뭐 이 상장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익을 그 내고 있지 못하는 회사들에 대한 상장 트랙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장 트랙이 있는데, 그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뭐 이익을 그 적자가 나고 있는, 이익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 그 각각의 몇 가지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 이제 뭐 어떤 요건 적용을 받아서 이제 뭐 상장을 추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장 위에 있는 이제 일반 기업 요건, 이 벤처 기업 요건, 이 두 개 요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는 그런 요건으로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 중에서 이제 뭐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선택하고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세 번째 기술평가 특례 요건이 이제 이익 미실현 기업 요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요건인데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 적용이 시작된 요건이고요. 이 요건을 통해서 이제 뭐 2005년에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제 뭐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크리스탈 지노믹스 세 개 회사가 이제 뭐 상장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뭐 그 최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뭐 기술을 평가를 해서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등급을 획득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서 이제 상장 심사 청구를 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상장 심사를 청구를 하고 나면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이제 뭐 기술에 대한 심사를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상장이 승인이 되는 뭐 이런 절차를 따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 평가는 두 개의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A, 트리플 B 이상 등급을 받아서 이제 뭐 상장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이익 미실현 요건, 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의 상장 트랙으로서 오랫동안 적용이 되고 있다가, 뭐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그 생긴 것이 이제 뭐 이 테슬라 요건으로 알려진 그 이익 미실현 요건입니다. 이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 일단 이제 기술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한 회사들은 이제 뭐 대부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뭐 이런 회사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뭐 그 미국의 테슬라처럼 그 매출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제 뭐 초기에 투자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비용이 많이 털리게 되고,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성장성 있는 그런 회사에게도 이제 뭐 이 상장의 그 뭐 이 문호를 개방을 하자, 뭐 이런 뜻에서 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도입이 된 뭐 이런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카페24
뭐 이런 회사들이 이 트랙을 통해서 상장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 트랙을 통해서 상장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매출이 있는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부 바이오 회사들 혹은 이제 뭐 이 제약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도 이 트랙을 통해서 상장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술평가 이 그 트랙으로 상장을 하려고 하면 기술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NRDO라든가 뭐 이런 모델들을 가진 회사들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이 기술 평가 요건으로 이 상장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 요건을 노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테슬라 요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매출액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트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또 하나의 트랙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장성 추천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성장성 추천 요건으로 이제 뭐 바이오 기업 중에서 뭐 브릿지 바이오라든가 이제 뭐 셀리버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트랙으로 이제 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 한 약 3개 정도의 이익 미실현 기업 요건들이, 그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트랙을 보유하게 됐고, 특히 이 기술 평가 요건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바이오 기업들에게 좀 많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뭐 AI라든가 뭐 이런 4차 산업 기업에도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그 AI를 뭐 기반으로 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영상 솔루션을 그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러한 회사들이 사업 모델 평가라고 하는 이제 뭐 절차를 걸쳐서 이 트랙을 통해서 역시 이제 뭐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평가 트랙 자체도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이제 뭐 좀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먼저 이 기술 특례 상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 변경되는 내용이 중요하게는 이제 뭐 이 그 해외 기업에도 기술 평가 트랙을 통해서 상장할 수 있는 이제 뭐 이 그 뭐 그 요건을 이제 뭐 적용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뭐 이 그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술 평가라는 거 하는 것은 국내 벤처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었었는데요. 이것을 해외 기업도 기술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상장을 할 수 있게 그 문호를 개방했다, 뭐 이런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전문가 평가 기관이 이제 뭐 그 전문가 평가 기술 평가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기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페이지에서 2개 이상의 그 기관으로부터 이제 뭐 이 그 평가를 받아서 A 트리플 B 뭐 이 이상을 득하면 이제 뭐 이 그 뭐 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전문 평가 기관, 이 풀이 좀 확대가 되는 한편 평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4주에서 6주로 늘어나게 되고, 특히 이 평가를 그냥 뭐 일반 미팅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장 실사, 대표이사 면담 이런 이제 현장 실사가 좀 강화가 됨으로써 이 기술 평가를 이제 뭐 좀 더 심도 있게 뭐 하라는 뭐 이런 취지로 이 제도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 이 그 기술 평가가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이제 뭐 혜택도 이 그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장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싱글 A, 트리플 B 이상이지만, 만약에 더블 A, 싱글 A 그 이상의 등급을 이제 획득하는 경우에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술성 심사를 면제를 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 평가위원들의 이제 뭐 이 그 의견을 청취하는 뭐 이런 이제 뭐 이 그 과정도 생략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뭐 이 그 이익 미실현의 기업의 경우에 그 4년간은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의 적용을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매출액 등을 시현하지 못하면 이제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변경을 해서 뭐 기술력이 특별히 우수한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그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항목에 해당이 돼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 이제 당장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혜택도 주어지는 것으로 요건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 변화되는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모 단계에서의 인수 제도가 여러 가지가 좀 변화 예정인데요. 그 인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율성은 확대되는 반면에 이제 책임이 강화되는 부여 방안으로 그쪽으로 그 인수 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고, 이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은 주관회사의 이제 이 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코너스톤 제도가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연기금이라든가 대형 펀드라든가 가격 발견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사전에 이 상장 대상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사전에 가격 주문을 받음으로써 가격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이제 이 공모주도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그 BDC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비상장 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는 그 벤처 기업 벤처 캐피탈들이 만들고 있는 이제 조합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 또 한편 벤처 조합에 이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게 그 조합의 만기가 보통 이제 7년간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에 상당히 많은 이제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BDC라고 하는 비이클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BDC에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고, 엑시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을 함으로써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비이클이 이제 새로 생길 것이라는 것도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 그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도 동향하고 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